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1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오늘 특별한 일 없는 가운데 찔끔 오르고 찔끔 내리고 제각각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 이런 건 없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부 강한 친구들은 올랐을 거고 일부 약한 친구들은 좀 떨어졌을 거고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의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에는 변화의 신호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 조정이 아직 끝났다라는 신호도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약간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정이 좀 더 길어지면은 이거 그대로 상승 추세 지속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좀 물음표가 이제 나와지니까 여기까지 조정, 여기까지 세계 증시가 조정이 나왔다. 그렇다가 다시 오른다. 이거는 상승 추세에 진짜 아무런 흠집도 없는 거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난번에 상승이 둔화됐던 이 지난번에 그 상승이 굉장히 오랫동안 둔화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오랫동안 둔화됐던 점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라면은 조금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도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이 더 길어지면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약간 변곡 부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추가 조정이냐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건전한 상승을 또 이어갈 것이냐 그런 거를 결정을 앞두고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재료가 있는 겁니다. 10일 날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되니까 이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약간 중요한 자리 그리고 그를 정당화할 만한 중요한 재료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월 CPI가 이 10일 날 발표되는 이 3월 CPI가 중요한 이유는 또 카시카리 총재가 지난주에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모르는 척하고 있다 충격을 이제서야 좀 받았다고요. 지금까지는 모르는 척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거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카시카리가 충격적인 발언을 한마디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발언 이후로 이제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는 거에 대해서 시장의 가격을 이거를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이슈가 있은 뒤에 발표되는 CPI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시장은 이 지표에 관심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발표됐던 며칠 전에 발표됐던 금요일 날 발표됐던 그 미국 고용 지표는 또 굉장히 튼튼했잖아요. 그죠?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예상치의 50%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값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논판 페이롤스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우려를 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 지표가 중요하다. 이 지표가 중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발표 전에 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용히 지금 눈치만 보면서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좀 오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서 좀 올라봐야 어떤 단기적인 조정을 완전히 극복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찔끔 떨어져 봐야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하락의 시작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자리에서 옆으로 시간만 벨벨벨 기어가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세계 증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도 특별히 그런 이슈 이런 건 없습니다. 내일이 이제 그런 이슈가 있죠. 내일 물가지표 밤에 발표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참고로 녹화 일정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한국 증시 휴장이죠. 내일 아침 영상은 정상적으로 해요. 내일은 저녁 영상은 쉽니다. 왜냐면 한국 증시가 휴장이니까 오후에 할 말이 없으니까 오후 영상은 쉬어요. 일단 녹화 일정 말씀드렸고 내일 아침 영상은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가볍게 점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제 아시아 증시 열려 있을 때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변수들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또 그리고 달러도 적당히 달러는 약간 우호적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금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게 특별히 영향은 잘 미치지 못했고요.
달러는 어젯밤에는 이제 어젯밤에 급락했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지금 현재 낮 시간에는 살짝 되돌리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되돌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비교적 뭐 긍정적이었던 어쨌든 금리는 뭐 조금 떨어지니까 뭐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흐름,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열렸던 거죠. 요렇게 금리는 조금 떨어졌다고요. 지금 금리가 가장 우선이죠. 달러는 뭐 지금 별로 그렇게 시장 참가자들의 주목을 일단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지금 중요하죠. 근데 금리가 오늘 찔끔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일단 아시아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을 거다. 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중국 증시 오늘 뭐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기적인 하락을 극복하는 그런 양봉도 아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의미 있게 뭐 빠진 것도 아니고 그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냥 원래요. 그냥 원래 흐름대로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쌍고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 고민하고 있죠.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고민 중입니다. 일본 증시도 뭐 그래요. 이렇게 단기적인 요런 흐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떤 하락 채널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 올라와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충 이렇게 선을 그어봤는데 벌써 지금 추세선 상단에 걸리는 듯한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뭐 지난 2거래일 동안 올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을 이제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 여전히 어떤 하락의 연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답답한 구간이죠. 얘도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일본 증시는 강하긴 강하죠. 다른 나라들은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쌍고점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는데 얘는 여기에서 고점을 한번 이렇게 높였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고점을 한번 높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른 나라 증시들보다는 조금 건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한 번 더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올라와 봐야 이제 이쪽의 저항들의 영향권 매물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어떤 3중 고점형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오늘 있었던 일이 특별히 뭐 어떤 흐름에 뭐 큰 영향을 주고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냥 뭐 찔끔찔끔 움직인 거다. 여전히 답답한 어떤 흐름을 바꾸는 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안화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확 강세는 아니고 근데 중요한 지지선이 지금 깨져갖고 중국 증시는 조금 일단 이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붕괴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대략적으로 이 자리 부근까지는 여기 전고점이죠. 여기가 전고점, 지난번 직전 고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일단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긴 있는데 지난번에 고점을 높여놨던 것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땐 좀 아직도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좀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이 양봉이 완전 죽은 거 아니니까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힘은 중장기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뭐 차분합니다. 엔화는 방향성이 있긴 있죠. 엔화는 분명히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다. 엔화 약세. 일단 그죠. 이런 모습들. 그러나 뭐 어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얘도 확 그렇게 움직이진 못하고 있죠. 그냥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위로 일단 올라가는 모습. 뭐 그냥 체크 정도만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N1 환율 잠깐 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위험 자산들의 별로 일단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그런 낙관적이긴 한가 봅니다.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죠. 이거 그만큼 이제 물가지표에 대한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N1 환율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위험자산 선호 위로 올라가면은 위험자산 선호가 아니고 안전자산 선호,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자산 선호, 뭐 개인적으로 그냥 그 정도 지표로서 보고 있는데 얘도 일단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오늘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분위기가 조금 좀 안 좋았네요. 장 초반에 분위기 괜찮길래 오늘도 오를 모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덕분에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 수는 코스피에서 보면 더 많긴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삼성전자가 적당히 하락하는 게 그래도 아직 시장에 낙관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적당히 하락해 주는 게 오히려 개별 종목이나 코스닥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올라와 버리면은 삼성전자로 돈이 확 쏠려가지고 삼성전자만 오르고 다른 종목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차라리 이렇게 삼성전자가 찔끔 빠지는 게 오히려 다른 개별 종목이나 코스닥엔 더 좋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예상외로 약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일단은 코스피도 이렇게 약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위쪽은 어떤 지금까지 검증 한 번, 두 번, 세 번 검증했던 어떤 그런 저항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렸고요. 오늘 코스피는 자세히 보시면 지난번 여기 4월 4일에서 4월 5일 아침에 개파락 출발했죠. 여기 이 갭을 드디어 다 메운 겁니다. 이 갭을 다 메우고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재검증했죠. 그래서 이쪽에 저항이 아주 그냥 무겁게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아서 뭐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게 상승 추세가 이게 계속 뭐 진행이 될 거고 여기서 또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봐왔다시피 근데 이런 과정에서 상승 에너지를 좀 지나치게 좀 슈팅성으로 좀 많이 뽑아 쓰는 그런 좀 건전하지 못한 상승을 좀 여기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도 좀 비리비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어떤 추세적인 전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지금 아직 한참 이릅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뭐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꺾이면은 후 꺾여 내려갈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놔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차라리 이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훅 쉽게 빠져버렸으면 차라리 여기 저항이 얼마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올 때도 특별한 문제 없이 쉽게 올라올 수 있고 또 어떤 추세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 3월 21일 날 올라왔거든요. 이 자리를. 그리고 여기 몇 주째 여기서 버텼어요. 그리고 버티다가 아주 더럽게 지금 아래쪽으로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꾸 올라가려고 했다가 밀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더러운 패턴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건데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둥그스름한 천장용으로 저항 뭉태기를 누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이 전환된 여기서 원래는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조정 나오고 또 한 번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훅 그냥 추세가 전환돼 버릴 가능성도 그리고 훅 빠졌다가 올라오더라도 반등이 매우 약할 가능성도 좀 생각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냥 답답한 구간이라고요. 그냥 기간 조정 중, 상승 중, 기간 조정 또 올라가겠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네, 일단 여기서 이쪽에서 언젠가부터 저항을 자꾸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의 어떤 근거가 되긴 됩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생각을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서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깬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선 현금이나 그냥 잔뜩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주식 사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하면 되잖아요. 지금 조정 나올라 그러고 하락할라 그러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금 비중이나 확보하는 게 현금이나 들고 있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뭐 한번 훅 빠지면 여기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보편적인 투자 방법일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방 진입을 한다. 매우 고위험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기서 이제 하방을 진입하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전한 어떤 그런 하방 진입 전략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여러분들의 어떤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 마음에 편한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코스피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서 오늘 하락으로 조금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풋옵션들이 어딘가 결과적으로 지지력을 지켰고 오늘 풋옵션들이 훅 죽으면서 언더슈팅이 돼버리긴 했거든요. 언더슈팅 나왔다가 다시 훅 지지력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보시면 풋옵션들이 워낙 지지력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쯤 됐으면 이제 특정한 저항만 넘어가면은 급등할 수 있다.
풋옵션이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급락 폭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위험이 조금 생겼습니다. 콜옵션은 이제 걸레 조각이 돼가고 있고 풋옵션들이 이제 슬슬 힘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시장의 급락 가능성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 물가지표 발표 전에 일단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일단 급락을 하려고 하긴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김치국 먹으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차분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방 진입하실 분들은 매집 정도는 천천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그냥 그리고 막 추격이 아니고 반등시 매도 전략, 올랐을 때 위에 꼬리를 자꾸 잡으려 그러는 게 그 진입하실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코스피 이야기 그만하고 코스닥 넘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아침에처럼 그렇게 양봉을 보여주면서 5일선에 바싹 갖다 붙였거나 5일선을 넘어갔으면 그러면 어떤 매수의 근거, 상방 베팅의 근거, 주식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음봉으로 마감됐죠. 음봉, 비록 상승이라 하더라도 음봉이니까, 하락 중에 음봉이니까 이거 매수세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보편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할 게 없습니다.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면 됩니다. 뭐 양봉이 나오거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 마감을 그래야 뭐 주식을 매수하거나 뭐 상방 베팅을 하지. 이거는 최소 5일선 돌파 한차가기 전까지는 일단 뭐 주식 매수나 눌림시 매수한답시고 접근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단기 낙폭 과대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2거래일 쉬고 3거래일 쉬고 이러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모든 시세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가면 갈수록 이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란 말이죠. 상승도 처음에는 찔끔 오르다가 가면 갈수록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마지막에 훅 오릅니다. 하락도 똑같아요. 그죠? 하락도 찔끔 빠지다가 훅 빠지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고 어떤 뭐 추세가 전환되고 그러죠. 똑같아요. 지금 하락 중이죠. 이쯤 됐으면 이제 여기서 좀 큰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될 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고 매수세가 안 보여서 당연히 눌림시 매수 전략하면 안 되겠고, 근데 조금 단기적인 낙폭은 과하니 여기서 하방 진입하는 거는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 거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뭐 할 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일단 잘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 뭐 달러 팔아야 될 이유 없죠. 위쪽에 저항이 무겁기 때문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답답한 모습인데 분명히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힘이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다른 종목들이 뭐 또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클 텐데, 근데 그 친구들이 조금 맛이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어쨌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오늘 삼성전자 결과적으로 85,000원짜리에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일주일째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85,000원이 단기 고점 혹은 뭐 어떤 고점이 맞냐? 아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양쪽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85,000원이 어떤 무거운 저항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중요한 지지선들 깬 것도 아니고 양봉을 아직도 아직까지 4월 2일날 급등했더니 양봉이 살아있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근데 이제 조금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는 거죠. 이 머리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자꾸 커지면은 무게중심이 안 좋겠죠. 조금만 기우뚱해도 훅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작으면은 사람 머리가 작으면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이 작으면은 뭐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원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커버리면은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복원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이쪽으로 훅 쓰러질 수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일주일째 이랬기 때문에 이게 좀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풀리면 근데 굉장히 잘 오를 수도 있어요. 잘 풀리면은요. 하여튼 근데 그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머리 크기 말씀드렸는데 머리 크기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건 이미 뭐 어깨를 뚫고 나간 거예요. 머리가 엄청나게 커져서 이미 어깨를 뚫고 나가서 막 머리가 이까지 커진 그런 상황이 지금 코스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 그냥 별 생각 없이 일단 쳐다볼 겁니다.
대응하는 전략은 뭐 똑같죠.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아니면은 특별히 할 건 없는 또 똑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뭐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금리도 지금 계속해서 아마 답답하겠죠. 오늘 4월 9일이니까요. 4월 10일 날이 물가지표 발표니까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일단 지켜볼 겁니다. 하여튼 금리의 방향성은 위쪽으로 어느 정도 좀 정해졌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여기서 일단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서 방향성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얘도 코스피처럼 머리가 좀 굉장히 큰 편에 속하죠. 그 정도 뭐 보면 될 거. 오늘 밤은 사실 뭐 그래서 특별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차분히 지켜볼 생각이고, 뭐 예를 들어 장중에 많이 오르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다 네, 하여튼 근데 그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뭐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냥 뭐 편안한 밤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